거기에 해당하는 아주 간단한 이제 쉐입 펑션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중요한 에러 애널리시스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칠판에 간단하게 이제 판서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디스크릿 드럼 다이어그램 또는 이제 드럼 코어멀리지라는 건데요. 어제 이제 잠깐 소개드렸지만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H1이나 H컬, H다브전스 L2는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한 파트고요. UH, VH, WH, ZH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스페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H1, PH컬, PH 다이버전스, PH0가 바로 인터폴레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특정한 오더를 갖고 있는 폴리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디스크릿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 맨 밑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고 이것은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스페이스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코뮤타티브하게 보여주는 다이그램인 거죠. 예.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그 어제 잠깐 제가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그 첫 번째 이제 일렉트릭 필드만 취해서 우리가 이제 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엡사일론은 페미티비티, 시그마는 그래서 컨덕티비티 컨스턴트고요. 그다음 뮤는 이제 페미아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JA는 이제 어플라이드 커런트 덴서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타임 도메인 프로블럼인데 이 타임 도메인 프로블럼을 우리가 쉽게 이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타임 하모닉 버전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제 얘기해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니크하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유니크하게 정의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원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루트 대신에 이제 2파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프레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오메가는 이제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해서 이제 프레 트랜스포메이티드 솔루션이고,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컨스탄트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적용하고요. 특히 FFT, Fast Fourier Transform도 이것을 이제 활용하죠. 보통 이제 이것을 정의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D가 이제 그 다이멘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1 by divided by 2p D 그 다음에 over 2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1D 케이스죠.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그 타임 베리애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D를 1으로 취하면은 1 over 2이기 때문에 제가 루트를 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넨셜 펑션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는 것은 코사인과 사인 펑션을 이제 취한 거죠. 같이 취해서 리니어 컨버네이션 한 거죠. 컴플렉스 넘버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체만을 봤을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모달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쓰지 않고 단지 이것만을 취해서 우리가 모달 솔루션만을 보여주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쉽게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데리베이티브하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디퍼런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식이 있죠. du dt. 이것은 이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i 오메가 u 해수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 스퀘어 u 디바이드 바이 dt 스퀘어. 사람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이제 u 해시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저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다음 같은 그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엡사일론 오메가 스퀘어 일렉트릭 필드의 헤드 플러스 시그마는 이제 타임 하모닉한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 오메가
플러스 컬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I 오메가 J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J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I 플러스 엡사일론 이제 여기는 엡사일론 오메가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제로라고 놨을 때 그것은 이제 베이컴이죠. 진공 상태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엡사일론 오메가 스퀘어만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제 정했듯이 이것은 이제 엡사일론은 엡사일론 permittivity는 permeability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루트 엡사일론 뮤는 1 over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헬름홀츠 이퀘이션하고 비슷한 유형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이제 웨이브 넘버를 갖고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쉽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뮤가 만약에 컨스탄트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뮤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컨스탄트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컬 그럼 이제 뮤가 이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컨스탄트이고 시그마가 이제 0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컬 electric field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마이너스를 취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취하면 여기서는 이제 엡사일론 오메가 스퀘어가 되죠. 근데 이제 뮤가 넘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엡사일론 뮤 오메가 스퀘어 electric field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도 제로 놓고 간단하게 해서 이제 JA도 이제 제로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제 JA는 타임 디펜던트한 그 펑션이지만은 제로이기 때문에 역시 프레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이것은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이제 다시 보면은 제가 이제 엡사일론 뮤는 C와 관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 파트는 그러니까 그 오메가 바이 C 스퀘어죠. 자, 오메가 바이 C는 이제 웨이브 넘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다시 보면은 K 스퀘어죠. 자,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다시 이제 보면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마이너스 컬 electric field 이것은 플러스 K 스퀘어 electric field equals 0. 이것과 이제 헬름홀츠 이퀘이션 한번 비교해 보죠. 그 헬름홀츠 이퀘이션은 우리가 자,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헬름홀츠 이퀘이션에서는 라플라시안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K고 K는 일반적으로 웨이브 넘버인데 아이겐 밸류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에 이제 아이겐 밸류로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K 스퀘어는 라플라시안에 대한 아이겐 밸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K 스퀘어는 또 역시 K를 우리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K를 줄 경우에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 아니라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근데 주의할 사항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 그 차이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한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제가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여기서 파트는 이제 H컬 컨포밍입니다. H컬 컨포밍 엘리멘트가 중요한 것은 H컬 컨포밍 엘리멘트 자체가 에너지 포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션 막스웰 방정식의 솔루션이 스테이블한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컬 버전이고 그러니까 H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엘립틱 경우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많이 보죠. 엘립틱 케이스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H 컬 자체가 이 컬 아퍼레터에 의해서 이제 H 다이버전스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사실 보면 좋은 문제가 바로 H 컬이죠. H 컬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H 다이버전스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달 엘리멘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파이널 엘리멘트 메시를 만들었을 때 글로벌 엘리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레퍼런스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엘리멘트와 그 글로벌 엘리멘트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게 이제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맥스웰 방정식 여기 해당하는 그 폴리노메도 그대로 정의되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똑같은 형태는 같지 않아요. 답은 똑같은 형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식에서요. 예. 뮤 인버스의 컬 2의 해시 예. 값이요. 예. 인터페이스 프로블럼 이렇게가 점프가 있는 점프가 있는 게 발생합니다. 예. 점프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프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H 엘리멘트를 쓸 경우하고 그러지 않은 다른 엘리멘트를 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피티드 메시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은 피티드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제 가정하는 거죠. 모든 우리가 이제 이머스 인터페이스 쓰지 않고 피티드 엘리멘트를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을 경우에는 파이널 엘리멘트 메서드 자체가 피티드 메시를 쓸 경우에 점프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 메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토픽이 이제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핀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일단은 그 제가 기본 아핀 물론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그 노테이션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매핑이죠. 매핑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엘리멘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글로벌 엘리멘트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X의 해치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트죠. 거기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트들이 여기서 이제 BK 그 다음에 X 햇 플러스 BK. 소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트일 경우에 이것은 이제 벡터리얼이죠. 이제 X 언더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2D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K 햇이라고 하고 해당하는 이제 FK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 이제 여기는 X1 햇이고 X2 햇 X1 X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달 엘리멘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우리가 H 엘리멘트를 쓸 경우에 제가 이제 좀 이따 정해드리겠지만은 그대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H 엘리멘트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특정한 쉽게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H 엘리멘트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H 엘리멘트는 저 H 컬이나 H 다이버전스 컨포밍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특정한 그 폴리놈이 반과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한다면 그 폴리놈은 자동으로 H-컬 컨포밍 또는 H-다이버전스 컨포밍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솔루션, 글로벌 솔루션. 그래서 이제 for you hat이 이제 H curl. 근데 이것은 이제 가정합니다. 일단은 이것은 K hat 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글로벌 솔루션인데요. 이것은 이제 H curl K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FK equals to 야코비안 매트릭스. 자, FK 자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야코비안은 이제 BK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TFK 마이너스 T 이것은 이제 BK에 해당하는 거고요. U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하기를 그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했을 때 이게 좀 다른 그 주어진 노달 그 엘리멘트하고 다른 것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노달 엘리멘트의 그레디언트가 이것을 만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정의해 본다면 쓰리드일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그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경우,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이것을 이렇게 가정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햇만 일단은 가정하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U도 역시 UH 콜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햇만을 주어질 경우에 이것은 단지 주어진 x가 일단은 그 리니어 펑션일 경우에 이것이 리니어 펑션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이제 컨스탄트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u는 우리가 자동으로 얻어요. u의 햇만 주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u도 역시 h컬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결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제가 예. 말씀하시죠. 제코비안 값으로 안 나눠줘도 상관없나요? BF 인버스 트랜스포즈 예. 그다음에 보통 제코비안도 나눠.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자코비안. 이것이 이제 자코비안 마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DFK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죠. 예, 제코비안 매트릭스. 예. 예.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레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마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아퍼레이트를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C를 이제 캐피털 키로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리얼 U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IJ. 결국 이것은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UI divided by DXJ minus DUJ divided by DXI.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I하고 이제 J가는 1에서 이제 3, 4에는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스몰 c하고 다른 점은 일단 이 오퍼레이터는 3x3 그 매트릭스를 레프레젠테이션하는 매트릭스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주목해 보면은 이 매트릭스는 그 메인 다이고널이 다 0입니다. 그죠? 일단 그것을 일단은 주목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then 우리가 역시 이 오퍼레이터도 역시 요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컬 U에 이제 FK 이것은 DFK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자체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컬 hat 그다음에 이제 U hat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DFK의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면 hence if you had 것이 h curl k 일 경우에 then u도 역시 이제 h curl k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것을 만족합니다. 이 레마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열거하지 않아도 이 U는 이제 H-컬 컨포밍을 하는 거죠. 즉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은 H-컬 컨포밍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레퍼런스 엘리멘트와 글로벌 엘리멘트 사이의 매핑을 이제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컨피그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그 쉐입 펑션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이 이것을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 H-컬 컨포밍 엘리멘트를 구성하는 이제 쉐입 펑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것은 이제 테크니컬한 레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증명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아주 간단한데 일단은 이제 제가 추후에 이제 제가 레퍼런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강연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레퍼런스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증명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U 햇과 U 자체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가 맥스웰 이퀘이션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컬컬. 그러니까 컬컬 버전이 그 레퍼런스 엘리멘트를 취할 경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레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식을 만족합니다. 컬 우리가 이제 U 팩토리얼 솔루션 U의 FK 이 자체는 이제 1 divided by determinant FK 그 다음에 이제 제코비안 매트릭스 DFK의 컬 버전 컬 레퍼런스 제가 이제 햇도 역시 오퍼레이터에다 정돼 이것은 레퍼런스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그 코드 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U underline ha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적은 것은 이게 그 주목할 사실은 이것은 3D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D는 다른 형식을 갖습니다. 2D는 이제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제 동료들이 이제 H 엘리멘트를 시작한 동료들이 코드가 작동이 안 된대요. 네? 몇 달을 혼자서 막 껄껄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거 3D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2D가 안 나왔죠. 예, 2D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2D는 이것이 아니라 2D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curl U underline
이것이 이제 없고 자체로 이제 1 over determinant fk cur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2D의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엘리멘트들은 이렇게 2D하고 3D가 달라지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H컬 컴포닝 버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데테미넌트 값이 있습니다. 이 데테미넌트 값을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데 이것은 이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레퍼런스 엘리멘트에 그거에서만 해당하는 이제 데테미넌트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정한 엘리멘트에서만 고유값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두 다 k에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경우를 해서 특정한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네델렉 엘리멘트, 소위 얘기하는 네델렉. 네델렉은 지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이제 프랑스에서 좀 조용하게 여가를 보내면서 또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델렉 그분이 이제 H컬 컨포밍에 해당하는 우리가 H 엘리멘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분이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자들이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전자공학자들이죠. 전자공학자들이 이 H 엘리멘트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페이퍼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전정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것을 잘못 혼동해서 이제 계산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이 수블레프 스페이스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만 갖고 보여주는데 그 대부분 스테이블한지를 믿기가 힘든 거죠. 저희가 이것을 쓸 경우에 스테이블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물론 파라메트 값들을 다 바꾸고도 보여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진짜로 H컬 컴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H 엘리멘트 쓸 경우에 보면은 로이스트 오더가 퍼스트 오더가 납니다. 노달 엘리멘트를 쓸 경우에는 로이스트 오더가 이제 세컨드 오더죠. 근데 이제 이 경우를 쓸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오더가 나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세미노음이 있어요. H컬에 해당하는 세미노음도 퍼스트 오더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주목할 사실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일단 이제 돌아와서 쉐입 펑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불어로 이제 이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들렉이라고 하지 않고 네델렉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를 좀 하겠지만 이제 네델렉 엘리멘트. 그래서 네델렉 엘리멘트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학책을 보시면 휘튼이라는 이름도 찾을 수 있어요. 휘튼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전자공학 저널에다가 스탄 유형의 엘리멘트 쉐입 펑션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기반은 없는데 결국에 이제 보니까 이제 비슷합니다. 로이스트 오더의 경우에는 휘튼 엘리멘트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다면 이제 휘튼이 엘리멘트.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글 스칼라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네들렉은 우리가 이제 3D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코디네이트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x1 해시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x2 head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이제 x3 head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테트라 헤더를 이제 일단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테트라 헤더를 이제 일단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트라 헤더로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테트라헤드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테트라헤드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6개의 엣지가 있습니다. 6개의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노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죠? 그러면은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 그러면 6개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엣지 엘리멘트를 구성하는 쉐입 펑션을 인터폴레이션을 취하면은 결국에는 인터폴레이션 하나인 거죠. 인터폴레이션은 하나다는 건 뭐냐면은 쉐입 펑션 자체가 솔루션, 이 테트라헤드 안에 있는 솔루션을 그 오더를 유지하면서 솔루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입 펑션이 숫자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구성하는 이제 쉐입 펑션을 보면 첫 번째 저희가 노덜 엘리멘트와 다르게 여기에서는 엣지를 취할 경우에는 엣지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벡토리얼 엘리멘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벡터로 이제 여기서 보여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성들을 갖고 있는 그 엣지 넘버가 있는데요. 엣지 넘버를 이것을 이제 서클로 렉탱글러로 표현하면 이걸 첫 번째 엣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엣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엣지, 그리고 여기는 fourth 엣지, 여기는 이제 fifth, 여기는 이제 sixth 엣지. 그리고 거기에 상하는 이제 노달 포인트의 넘버는 여기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쉐입 펑션을 이제 만들 텐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쉐입 펑션 이제 토탈 넘버는 이제 샵은 이제 넘버를 얘기하는 건데 토탈 넘버는 6개입니다. 6개는 이제 기본적인 로이스트 오더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일일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C 펑션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 펑션만 알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테트로를 갖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그 3D에서 이제 할 경우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버그를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은 대충 제가 이제 뭐가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간혹 제가 시간이 안 되면은 제가 이제 학생을 통해서라도 제가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쉐입 펑션들의 이제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N1 head. 자, N1은 이제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벡토리얼 쉐입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X head, Y head, 1 minus X head minus C head, Y head. 이제 N3 head,
c hat c hat 1 minus x hat minus y hat.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제 h에 해당하는 이제 쉐입 펑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n4 hat. 그래서 이제 minus y hat, x hat 0. 그다음에 이제 n5 hat. 그래서 이제 z hat 0 minus x hat. 그다음에 이제 n6 hat. 그래서 이제 0 minus c hat, y hat. 자, 아까 보여드린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 각각의 그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2D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2D로. 하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이제 컬을 취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다 상수가 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컬 N1, N2, N3, N2는 다 이제 상수예요. 그러니까 노달 엘리멘트에서 이제 로이스트 오던 경우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편한데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상수가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D를 볼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in 2D case, in 2D case, one can take just z equals 0,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그러니까 z equals 0를 취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2D에 해당하는 H 엘리멘트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사실은 저희가 Z 햇을 Z를 세로로 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H 넘버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가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3라는 H는 존재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5라는 H도 존재하지 않을 테고, 6라는 그 H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then the H's, for example, H number 3, 5, 6. 3, 5, and 6 don't exist.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 하다 보면 in 2D 케이스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X 해실 경우가 있고, 여기서 X1 hat, 자, X2 hat,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번 노드, 그 다음에 이제 2번 노드, 이제 3번 노드가 있는데요.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 노드 H 넘버를 다시 그대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first, 그래서 이제 2.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 던졌습니다. 4라는 H는 이제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4를 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4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넘버를, H 넘버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4 대신에 3로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remark. 그래서 이제 for implementation, remark. One could change the
H 넘버 이제 4를 이제 2, 3.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H를 취하고 그 인터폴레이션을 취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방향.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엘리멘트를 취할 경우에는 이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단지 그 레퍼런스 엘리멘트거든요. 그래서 임플레멘테이션 그 스킬을 위해서 또 다른 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러한 그 메시들이 있다고 이제 가정해 보죠. 이제 2D가 이제 보여지기 쉬우니까 일단 2D를 이제 일단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이제 펜타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한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시계 방향 일단은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일단은 표현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이제 설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바깥으로 들어가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엘리멘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방향을 요거를 유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레퍼런스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방향이 이제 이럴 경우에 그렇죠? 자,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할 경우에는 이 방향을 글로벌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쪽 방향은 방향이 같은데 이 방향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 마지막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엣지를 그 사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일 경우 이제 플러스를 바꿔줘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임플레멘테이션 할 경우 또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흔히 발생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에러는 첫 번째 이제 피올라 트랜스포메이션을 2D하고 3D를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방향을 조심하라. 이제 두 가지가 일단은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디스커션하면 또 질문 많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메시 제너레이터를 써야 되냐? 예?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많은 메시 제너레이터를 써왔습니다. 제가 지도 교수가 항상 좋은 메시 제너레이터에서 써보라고 항상 테스트해보고 했는데, 써다 보면 잘 되다가 또 복잡한 거 하면 또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 뭐 유럽에 계시는 분들 이메일 해보니까 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 편한 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좋은 메시 제너레이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는 이제 Gmesh라는 겁니다. Gmesh. 여러분도 혹시 Gmesh 들어보신 적 있어요? Gmes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D 형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모양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앵글 많이 쓰시죠. 트라이앵글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Gmesh도 속도가 무지 빨라요. 3D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메시를 리파인먼트 할 경우에도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걸 일단 써보시고, 일단 뭐 질문 있으면 개발자나 저한테도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Gmesh의 이 자를 빼고 이제 GMSH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아주 훌륭한 메시 제너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겐. 텍겐은 이제 제가 아는 분 이제 나사에서 이제 일하신 분이 이제 거기도 오픈 소스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돈이 좀 있을 텐데도 그 중에서 이제 텍겐도 이제 중요한 메시 제너레이터인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속도가 빠릅니다. 단지 단점은 뭐냐면 CAD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만들 때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스캐너를 갖고 메시 포인트를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는 거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일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텍게인이 있고, 그 또 넷게인이 있습니다. 넷게는 이제 넷게인도 이제 제 동료들인데 지금 이제 넷게는 이제 베를린에 있는 항시라는 친구가 만든 거고, 넷게는 이제 요아킴 셔벨이라고 지금 이제 아헨 공대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오스트리아 정부가 10년 전부터 융용성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스피노프 컴퍼니를 제발 좀 만들어라. 그래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많은 회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앵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앵일. 그분도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정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고, 결국에는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독일 정부가 이제 돈을 주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네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몽크 책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제 지메시가 일단은 가장 플렉시블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 제네럴 타입스만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는 게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또 빠른 부동성이 좋은 그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파라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 뷰라고 적어드릴게요. 메시 뷰는 이제 파라뷰. 파라뷰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오브젝트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를 이제 갖고 우리가 솔루션을 표현할 경우에는 시리얼하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파라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시를 볼 경우에도 다 파라렐 계산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제가 지금 세계 리얼 그 스페이스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거기에 해당하는 3D 그 물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타임 도메인일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주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뷰 같은 경우에는 벡토리얼 솔루션도 아주 쉽게 처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메시가 일단은 괜찮고, 지메시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도 이제 얘기한다면 뭐냐면, 그 하이 오더를 쓸 경우에는 모든 오더를 다 표현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아킴 쉐벌인데 HPP 버전을 해요. 그분은 P를 100으로도 100 오더를 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100 오더가 과연 필요한가? 인더스트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 오더를 쓰든 세컨드 오더를 쓰든 스테이블하게 솔루션만 보여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에카데믹 예에서는 100를 갖고 보려면 사실 세컨드 오더하고 포스 오더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 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폴스 오더까지만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폴스 오더까지만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요아킴 셰벨 이제 동료가 그분은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아이겐밸류를 할 경우에 그 아이겐밸류를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럴 엘리멘트가 많이 쓰여지죠. 스펙트럴 엘리멘트. 뭐 체비셰프 타입 뭐 폴리노멀 쓴다든지 이런 건데, 그 헌드레드 이렇게 오더하면서 아이겐밸류 값이 바뀌느냐 안 바뀌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보니까 많이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디스퍼전 릴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폴리노멀을 취할 경우마다 디스퍼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헌드레드 오더를 하는 겁니다. 아이겐밸류 자기들이 만든 그것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예, 그렇죠. 예. 특히 아이겐밸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마이너스 컬컬 2 플러스 k 스퀘어 2 얘기했잖아요. 이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웨이브 넘버가 컴플렉스 값을 쉽게 갖거든요. 그럼 컴플렉스 값을 갖으면은 그 매트릭스가 시메트리가지 않습니다. 리얼 시메트리가지 않고 컴플렉스 시메트리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러니까 어조인트 하지 않은 거예요. 너 셀프 어조인트 프로블럼일 경우에 되게 센시블합니다. 그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그 폴리노미얼 오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 일단은 그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